손흥민, 빅찬스 놓치고 졌는데 펩과 히덕? 이상하다. 아스널 팬들은 여전히 위심 플러스 분노. 손흥민의 빅찬스 미스에 대한 아스널 팬들의 상처가 깊다. 아스널 일부 팬들이 완패에도 상대편 감독과 웃으며 대화하는 손흥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아스널 팬들은 지난 15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0에서 2로 패한 토트넘 주장단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이 그렇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후반 6분과 후반 추가 시간 46분 엘링 홀란에게 연속 실점하면서 0에서 2로 패했다. 토트넘은 0에서 1로 뒤지던 후반 40분 손흥민이 결정적인 1대1 기회를 잡았지만 교체 투입된 스테판 오르테가 골키퍼의 긴 다리에 걸리면서 아쉽게 기회를 놓쳤다. 토트넘은 승리에 실패하며 5위, 19승 6무 12패 승점 63에 머물렀고 4위 에스턴 빌라, 20승 8무 9패 승점 68, 추격이 실패했다. 리그 최종전만 남겨둔 토트넘은 마지막 경기에 승리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에스턴 빌라를 밀어내고 4위 탈환이 불가능해지면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좌절됐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의 패배로 2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이 사라진 아스널 팬들이 경기 후 손흥민과 과르디올라의 인사 장면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큰 찬스를 놓치고 경기를 졌는데 어떻게 적장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거냐는 뜻이다. 과르디올라는 이어 손흥민의 가슴을 연신치면서 말을 했고 손흥민은 이를 듣고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런 뒤 자리를 떴다. 과르디올라는 토트넘 부주장인 로메로와도 인사를 나눴다. 로메로도 과르디올라와의 대화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에 한 아스널 팬이 사화관계망 서비스 SNS, X, 옛 트위터에 두 영상을 올리며 쓰레기들을 봐라. 그는 숨기지 않았다 라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다. 해당 게시물을 공유한 이들은 당신들은 커리어에서 결코 트로피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한심한 패배자를 보세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들을 불러낸 것도 당연하다. 숨지도 않는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아스널 팬은 구단의 챔피언스리그 출전 기회를 망친 1대1 찬스를 놓친 뒤 손흥민은 상대와 함께 웃고 있다. 토트넘이 작은 구단이 아니라면 누가 작은 구단인가? 라며 손흥민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 팬 중 일부는 아스널과의 우승 경쟁을 위해 맨시티에게 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경기 중에도 맨시티의 골이 들어갈 때 일부 토트넘 팬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보고 있나 아스널, Are you watching 아스날? 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과도한 맨시티 응원에 홈 관중석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벤치 뒤에 있던 팬과 삿대질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지난 이틀간 구단의 근본이 심각하게 위태롭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라며 내가 다시 밑그림부터 새로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다 그랬다 라고 구단 안팎의 정신적인 문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스널 팬들은 그런 일부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손흥민 등 토트넘 선수들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사실 펩 과르디올라 같은 명장이 긴 시간 말을 거는데 웃지 않을 선수가 어디 있을까? 2. 충격 포체티노 감독. 첼시와 1년 만에 상호합의 계약 해지. 미넨 감독 부임 김민재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는 22일 이하 한국 시간 포체티노 감독과 구단이 상호 합의하에 결별을 확정했다. 고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로써 포체티노 감독은 2023에서 24시즌을 앞두고 첼시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단 한 시즌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며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의 스포츠 디렉터 폴 윈스턴이
로렌스 스튜어트. 첼시 공동 구단주인 베다드 에그발리 등을 만나 식사를 하고 만남을 가졌지만 결국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순위를 끌려올렸지만 거의 10위권 안팎에서 움직였던 첼시는 콜 팔머가 공격진의 새로운 에이스로 거듭나면서 후반기 돌풍의 팀으로 변모했다. 결과적으로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내면서 포체티노 감독도 팀에 잔류할 것이란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자 간의 결별을 택했다. 구단과 감독 모두의 의지가 작용된 결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경질 등의 일방적인 형식이라기보단 변화를 택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 구단을 통해 첼시라는 구단에서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구단주와 풋볼 디렉터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첼시는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좋은 위치까지 다시 도달하게 될 것이라며 구단 보드진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덕담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에서 23시즌 리그 12위로 추락한 데 이어 5월 시즌마저 빅4로 복귀하지 못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 전 구단주 시절 굳건한 강팀으로 매 시즌 우승을 노렸던 팀의 의상답지 결과다. 결과적으로 구단주가 바뀐 이후 더 높은 순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데 포체티노 감독은 확실한 믿음을 주기엔 부족한 면이 있었다. 더해 조급증을 내고 있는 첼시 보드진의 모습이기도 하다. 불과 2시즌 만에 선수단을 갈아엎는 수준의 수많은 선수를 영입했는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감독만 해도 토마스 투헬, 그레이엄 포터에 이어 포체티노 감독까지 벌써 3번째 이별이기도 하다. 심지어 올 시즌 도중에도 감독 교체설이 끊이지 않았을 정도로 클럽의 성적은 물론 보드진도 인내심이 없는 것 같은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다. 포체티노 감독 개인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32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것으로 국내 팬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토트넘을 이끌고 2018에서 19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클럽의 부활을 이끌며 명성을 떨쳤다. 토트넘 커리어 후반부에서도 계속 지적됐던 문제였는데 PSG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이어졌다. 1년 공백 후 첼시로 돌아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시즌 후반부에는 첼시가 달라진 팀 컬러를 보여주긴 했지만 포체티노 감독의 온전한 성과라기보다 모래알 같았던 스쿼드에 조직력이 생긴 덕분으로 보는 이들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체티노 감독은 여전히 인기가 많은 매물이기도 하다. 실제 첼시와의 상호합의 계약 해지와 동시에 현재 공석인 바이에른 뮌헨 감독 부임설도 돌고 있다.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 소속의 플로리안 플라텐버그 기자는 첼시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인 21일 포체티노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의 차기 감독 후보로 올랐다. 첼시가 오늘 또는 내일 안으로 그와의 결별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잉글랜드 언론 텔레그래프 역시 포체티노와 첼시 간의 불쾌한 감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첼시는 더 젊고 진보적인 감독들을 대상으로 차기 사령탑 물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세바스티안 헤네스 슈투트가르트 감독, 미셸 지로나 감독, 키어런 맥케나 입스위치 타운 감독, 엔조 마레스카 레스터시티 감독 등이 첼시 보드진에서 차기 감독 후보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첼시는 빅네임이 명성을 쫓기도 했던 지난 감독 선임 경향을 버리고 포터를 선임했던 당시처럼 젊고 유망하지만 아직은 이름값이 크지 않은 감독을 데려와 구단의 장기 플랜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다시 선회하려는 듯한 모양새로 보인다. 포체티노 감독의 거취는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와도 맞물릴 전망이다. 현재 각종 차기 감독 후보군들이 일제히 고사를 하거나 계약 합의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뮌헨은 사면 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포체티노 감독의 역량이나 전술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토트넘에서 오랜 기간 손흥민과 호흡하면서
한국 선수에 대한 선호도와 믿음이 클 그와 김민재 간의 호흡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충격적인 포체티노의 첼시 감독 계약 해지에 이어 미네누로의 깜짝 부임이란 소식이 이어지게 될까? 3. 51경기 무패. 레버쿠젠 근본 미쳤다. 깜짝 한국인 생일 축하. 35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그의 이름.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은 22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차범근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레전드인 차범근의 생일은 5월 22일이다. 차범근은 한국 축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1970년대 축구 선수로 활동하며 많은 엄적을 달성했다. 1979년에는 독일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한 뒤 팀의 대표적인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 함께 독일 포칼컵,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컵, 유로파리그의 전신 등을 들어올렸다. 이어서 차범근은 1983년 레버쿠젠에 입단했다. 여기서도 대표 공격수가 되며 6년 동안 활약했다. 차범근은 레버쿠젠에서도 우에파컵을 들어올렸다. 이처럼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독일 축구계에도 한 획을 그은 차범근은 명실상부한 레버쿠젠의 레전드였다. 레버쿠젠을 떠난 지 벌써 35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레버쿠젠은 차범근의 생일을 잊지 않고 축하했다. 여기에 더해 프랑크푸르트 공식 SNS 역시 차범근의 생일을 축하했다. 한편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가장 뜨거운 팀으로 거듭났다. 사비 알론소 감독의 지도하에 현재까지 공식전 51경기 무패 행진이라는 역사를 썼다. 또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오는 23일에는 아탈란타와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UEL 결승을 앞두고 있다. 흥미롭게도 레버쿠젠의 마지막 UEL 우승은 1987년 차범근과 함께 달성했다. 당시 차범근은 레버쿠젠을 이끌고 UEL의 전신인 우에파컵을 우승했던 바가 있다. 과연 레버쿠젠이 통산 두 번째 UEL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